지연님, 지연님, 은지님, 네. 혜영님, 우빈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그 숙제 중에서 숙제를 왜 여러분 푸시는 거냐면 많이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겹치는 애들이요. 네. 그거를 보시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제가 숙제로사 하는 게 많이 틀리신 부분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일단 그 7페이지 7페이지. 자, 그 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1번 문제가 은근히 7번에 그 1번 문제가 여러분들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 혹시 이해 해답 봤던 이해 되세요? 1번? 되세요? 우리가 그 대손 삼각비 문제에서 대손 삼각비라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문제 유인물 7페이지 1번 기출 문제. 네. 우리가 기초의 대손 충당금보다 더 못 받게 되면 대손 삼각비 잡죠. 맞죠?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꼭 고려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3번을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3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7페이지 3번.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거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할 때 분이 어떻게 끊어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끊잖아요. 어떻게 끊냐면 차변의 비용 적정, 뭐 계정과고 뭔지 몰라도 차변의 비용 저거 어떻게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잡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인데 채권이 자산이니까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죠. 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이에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대손 충당금 설정이에요. 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했대요.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건 비용을 많이 잡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용을 과대한 거예요. 과다하게 설정했으니까 비용을 과대하게 잡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어요? 비용의 과대. 자, 그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을 높였어요. 그럼 자산을 많이 깠다는 얘기죠.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많이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자산의 차감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자산을 더 깐 거죠. 좀 자산을 더 까면 자산이 과대돼요, 과소돼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좀 머리를 쓰셔야죠. 자산을 더 깠다, 많이 깐 거잖아요. 자산을 차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산이 과소가 되죠, 여러분들. 더 깠으니까. 맞죠? 이렇게 푸시는 것이 답이 여러분 2번인 거예요. 자산의 과대 계산.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맞죠? 비용의 과대. 그럼 비용이 과대되면 여러분들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소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익하고 이익잉여금 같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익이 쌓여져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당기순이익하고 동그라미 4번 이익잉여금 같이 가는 걸 많이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유형 5인점 이거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진짜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기다 몇 개월 처리했냐를 적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빨리 강사처럼 좀 하고 싶어. 그게 계속 틀리시다 보면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집이에요, 고집. 아시죠? 그리고
고집이에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상급 비용 선수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잡아놓으세요. 몇 개월 처리인데 여러분들 안 적으시면 이거는 고집입니다. 시험 많이 세우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상급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나한테 두 문제도 나와요. 두 문제. 미수수 이런 거 합쳐가지고요. 자 됐습니다. 유가증권도 말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 유가증권에서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유가증권에서 가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셨으면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안 주고 지분증권이라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분율이 몇 %다라는 건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을 때 지분율이 몇 %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주식이에요. 되셔요? 채무증권은 사채. 되시겠죠? 하시고 그다음 미실현 보유손익이 뭐예요? 미실현된 손익이 평가손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가증권에서 미실현 손익이라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챙기시고 자 나머지는 숙제 낼 때 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13페이지였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나 여력이 되시면 제가 17페이지까지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숙제 낼 거니까 오늘. 자,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무형자산의 상각. 죄송합니다. 이거 보자면 정보구조금이에요. 정보구조금. 86페이지. 가끔씩 여러분들 정보보조금을 말문제로 출제를 하거든요. 말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최근에 뭘 출제했냐면 분계를 출제를 했어요. 정보보조금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정보보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보조금은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보조해 준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정보보조금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정부한테 내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보조금 받으면 정부가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만약 우리 기업이 농업기업이다 라고 하게 되면 농기계를 사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기업이 우리가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상환 의무가 있겠죠. 여러분들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정부보조금은 부채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말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상환 의무가 없을 때 여기 자산 취득에 사용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업을 한대요. 그렇죠? 원전 그쪽은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 방사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맞죠? 원전 쪽 폭격해가지고 당연히 방사능 누출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안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야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만약에 그 환경을 이제 해치는 내가 이제 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해치는 업을 하게 되면 정부가 네가 혹시라도 환경을 정화시키는 장치 같은 걸 산다면 일부는 그 금액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보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엔 압도적으로 얘만 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지금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일단 내가 환경을 정화시키는 기계를 얼마 주고 샀냐면 한 10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얼마 보조받았냐면 한 3억 보조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왠지 어떤 감가상각 누계획하고 표시하는 거랑 비슷하죠? 요게 기계장치의 감누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기계장치는 10억 주고 샀습니다, 실제로. 맞죠? 그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게 3억은 있어서 나머지 7억이 순수한 내 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돈 이렇게 생각해요. 이 7억이 기계장치를 순수하게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 정부보조금 해당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이 자산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한 거만큼은 내 돈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세무 이거 말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부보조금은 태생이 어딜까요? 차변, 대변. 위치가 어딜까요? 원래 위치 대변이겠죠? 차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대변.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부보조금 대변에서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무 이득은 아시겠죠? 나머지 더한 문제는 우리가 세무 1급 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시간표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분계를 냈었어요, 세무. 아시죠? 좀 주의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죠? 자산의 차감 계정. 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보조금 여러분 상환은 없어요. 자산 취득과 관련됐는데 여러분 정보 상환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이 기계를 혹시 나중에 팔면 또 상환해야 되긴 합니다. 그것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 어겼으니까. 그럼 기타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지원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뭔가 정부가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코로나 어려운 사람들 보조해 주는 거기 상관은 없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는 그냥 원샷으로 수익이에요, 원샷으로 수익. 아시죠? 혹시라도 말 문제 대비하셔야 될 때 뭐냐면 여러분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보 보조금도 수익이겠죠. 상관은 없으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수익은 기억나요? 수익은 뭐예요?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돌려가지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조금도 내용연수에 걸쳐서 여러분들 수익 잡습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정보보조금을 그냥 받았는데 상환은 없어요? 둘 다 수익은 맞아요. 아시죠? 근데 그냥 받았다라고 원샷으로 수익인 거예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때. 아시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사는데 정부가 보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정보보조금 기계장치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이 여러분들 수익을 얻는 기간이죠. 내용연수. 맞죠? 그러면 정보보조금도 수익을 원샷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내용연수 동안 수익 잡으라는 논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혹시라도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보보조금 원샷으로 수익 잡는 거 아닙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아시죠? 혹시라도 나올까봐.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이거 아닙니다. 여기 손상입니다. 손상. 요거는 최근에 출제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상. 이건 문제도 또 같이 풀어볼 거예요. 94페이지입니다, 손상. 그걸 원래 내면 안 되는데 이거 손상을 내가지고. 자, 여러분 손상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 그냥 자연의 섭리잖아요. 맞죠? 근데 해당 자산이 왜 시가가 떨어지냐 뭔가 사유가 있어가지고 시가 떨어진 걸 우리가 손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시가가 하락한 건 단순히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시가가 2억 떨어졌다. 그건 여러분 손상이라고 안 해요? 아시죠? 근데 불타가지고 건물의 시가가 2억 떨어졌대요. 불타서.
그럼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서 부르는 거예요. 되셨죠? 저기 보시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본질적 가치가 현저한 사람, 현저한 사람. 이제 되시겠어요? 현저하게 하락되면 여러분 우리가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아시죠? 손상. 자, 그러면 우리가 손상 차손의 회계처리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예제가 좀 해볼까요? 어디냐면 94페이지. 자, 94페이지에 예제 있죠? 중간에. 보이세요? 예제. 네. 자, 어차피 예제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요. 취득일자는 2020년 1월 5일날 취득을 했대요.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이랍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2021년도 말 손상의 징후가 발생이 됐대요. 징후가 발생이 돼서 검사를 실시 후 기말 현재 회수 가능가액은 300만 원으로 판정이 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상이 발생하면 본질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외부에 판다면 얼마는 건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요. 또 우리가 회수 가능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얼마가 손상이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죠.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뺀 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걸 장부금액이다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맞죠? 장부금액. 장부금액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그리고 여러분 정액법이니까 뭐 어떤 게 돼요? 우리 감가상각이 어떻게 구합니까? 저희 감가상각. 취득원가에서 뭐 빼요? 잔존가 빼요, 잔존가지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게 내용연수 나누죠? 뭐냐? 그죠, 이렇게. 요게 1년치 감가상각비죠. 맞죠?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 했어요? 2021년도 말 입장에서. 그래서 거의 2년 했죠. 우리 혹시 감가상각비가 아세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그런 것도 나와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그런 게 있어. 어딨냐? 여기 있네. 93페이지. 자, 9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거기 당구장 표시 있죠? 연 감가상각비 계산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거기 밑줄 1월 미만은 1월로 모아 계산한다. 앞으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세법이나 이런 데서 좀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위로 갈수록 이게 1월이 1개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그 뜻입니다. 시험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개월이라고 안 주고 1월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럼 다시 94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자, 그럼 얘는 2020년 1월 5일날 취득했으니까 2021년도까지 1년 11개월 며칠 사용한 거죠? 1년 11개월 며칠. 이식에서 계산하시면 근데 우리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며칠을 그냥 1개월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1년 12개월인 거죠. 1년 12개월. 1년 12개월이 2년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년 해야죠. 우리 지금 구하는 게 감누 구해야 돼, 감누. 맞죠? 감누는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400만 원일 거예요. 4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손상이 되기 전 잔고금액이죠. 손상되기 전. 이게 손상이 되기 전 잔고금액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이제 손상의 징후가 발생해서 내가 외부에 한다면 얼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보니까 얼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여기 300만 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600만 원짜리가 3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되면 300만 원의 손상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300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손상 차손이라는 계정과목 씁니다. 계정과목 있죠? 어디냐면 94페이지 맨 위에 그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보이세요, 여러분들? 계정과목 94페이지 맨 위에 보이시죠? 여기다.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요. 이게 만약에 무형자산이면 이거 무형자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맞죠? 손상이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변의 손상차손 무계획이라는 걸 썼습니다. 뭐냐? 이것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에 기계장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기계장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계장치는 1000만 원 주고 샀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손상이 300 됐죠, 여러분들. 손으로 할게요. 손상차손 누계액. 틀림상이요. 손상 차손 누계액.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나 사이트를 가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반이 뭐냐면 1000만 원 주고 취득했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용해서 400 까지고 그 다음에 손상이 돼서 300 까져서 최종적으로 300만 원 남아있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 이용자들. 이해되세요? 손상차손 누계액도 감가상각 누계액 똑같아요. 해당 자산 까는 놈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유형자산은 차감하는 놈을 3개 달고 다닙니다. 3개. 손상차손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아까 정보 보조 3가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손상차손 누계액은 여러 대변태생이겠죠.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혹시라도 12월 31일자 분기, 이건 12월 31일자 분기예요, 여러분들. 12월 31일자 분기는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근데 가장 드럽게 내면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아까 문제에서는 우리 회수 가능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줬죠. 맞죠? 근데 이 회수 가능 금액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아까 했었죠. 여기 아까 사례에서 손상전 600, 회수 가능가액이 300이었잖아요. 이 300을 안 주고 2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둘 중에 큰 것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말문제도 대비하셔야 되고 실기도 대비하셔야 되고.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암 말기여가지고. 아시죠? 근데 그 부모님 어머니께서 뭘 남겨주셨냐면 뭐 만년필 하나 7,000원짜리 만년필을 남겨주셨대요. 아시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그 만년필을 누가 팔래요? 내 친구가 팔래요. 한 10,000원 주겠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왜냐면 얘는 객관적으로 보면 7,000원이죠. 객관적인 가치는 7,000원이지만 나의 주관적인 가치로는 7,000원보다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겠죠. 맞죠? 그 사람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유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야, 10,000원에 팔아! 라고 해도 나는 이 순 공정 가치가 시장 가치. 시장에서 판다면 7,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나한테 사용 가치가 한 100만 원이래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100만 원이면 둘 중에 난 큰 것으로 평가해서 상대방이 부르는 가격으로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 맥스예요, 맥스. 맥주 말고요. 진작에 받아주시면 되죠. 개그의 개그. 쉽죠? 도대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 문제 나오면 이거 대부분 미니멈 쓰잖아요, 많이. 맞죠? 그래서 이거 맥스라고 하면 많이 틀려요. 작은 거 한다라고 작은 거지 당연히 맥스입니다. 아쉽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작은 거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셨죠? 조심. 회수가는 금액은 둘 중에 큰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안 외우시면 낚여요, 이게. 자, 됐어요. 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했고요. 출제는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안 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냐면 요거 할게요. 이거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이거는 여러분들 가끔 나옵니다. 꽤 어렵습니다, 무형자산.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원칙적으로 얼마로 보죠? 회계 1급지.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얼마? 대화 좀. 원칙적으로 0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모르면 뭐를 써요? 어떤 방법? 감가상각 방법.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제가. 정의법. 수험생분들 별로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별도의 언급 없으면 잔존가치 0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언급 정의법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무형자산은 상각이 나오면 꽤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사례 가지고 해보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지금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사례 가지고 보세요. 자, 보시면 사례 가지고 볼게요. 자, 2022년 단기 결산 항목 반영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우리가 결산 중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반영 전 개발비랍니다. 이 개발비가 무형자산이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무형자산은 결산에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아직 상각을 하기 전이다 그 뜻입니다. 올해연도 말에. 그렇죠? 자, 미상각 잔액이 1,2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가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각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취득 원가하고 미상각 잔액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취득 원가하고 미상각 잔액 다른 말입니다. 취득 원가는 처음 샀었던 가격이고요. 미상각 잔액은 내가 샀었던 가격에서 일부 상각한 걸 뺀 나머지는 상각하지 않는 거. 상각 안 된 금액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남아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지 취득 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취득 원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샀었던 금액이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5년. 근데 우리가 내용 연수는 취득할 때 정하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얘는 2021년도 1월 초에 취득하였고 2021년 1월 초부터 사용하여 왔다. 이거 저번 했었나요? 이거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부터 생각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었어요? 이거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취득 그 황사 가지고 안 했어요? 황사 3월달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기계 장치가 여러분들 3월달부터 4월달 있죠. 3월달부터 4월달에 황사가 하도 미세먼지가 날려가지고요. 3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기계장치를 내가 샀는데 가동 못한 거예요. 그냥 포장지 싸서 비닐로 쌌어요. 그냥 미세먼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기계장치 비싼 것들이 그
미세먼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5월 달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지금 사례에서 취득한 시점은 3월. 맞죠? 사용 가능한 시점 5월이죠, 여러분. 5월 달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말 문제도 꽤 됐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우리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거지 취득한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자, 단기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푸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여기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5년이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금액을 구하시냐면 1,200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구하세요. 틀려요. 일단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1,200만 원을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시면 그러면 이 1,2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돼야 돼요. 정의법은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요소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게 취득 원가가 돼야지만 나누기 5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했죠? 근데 얘는 일부 상각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거든요. 남아있는 금액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누면 논리가 떨어져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 나눠야 되겠죠. 아다리가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라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무형자산 특히요. 아시죠? 여러분이 단순하게 1,200만 원 나누기 5년 하시면 그건 취득 원가를 이제 전체 기간 나누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기간에서 지나간 걸 뺀 남은 기간은 나오거든요. 그죠? 해보죠. 자, 일단 2021년 1월 초부터 사용을 해왔으면 우리가 2021년도 말에는 상각을 한 번 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1년은 지난 거예요. 2021년 12월 30일에 한 번 상각을 했었을 거니까. 그리고 2022년도는 상각을 했어요? 하려고 해요? 그죠? 하려고 한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맞죠? 2022년도는 안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5년 중에 1년이 지났잖아요. 남은 기간은 4년이 나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1,200이죠.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맞죠? 그래서 남은 금액이 1,200만 원. 남은 기간은 전체 5년에서 1년 지나갔으니까 2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2년이라고 착각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2022년도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건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당 이렇게 하면 이게 300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수동자산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대변에 개발비 같은 우리가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할 수 있죠. 이렇게 분계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이 맞는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건 증명이고 실제 여러분 외우실 건 지금 한 예예요. 그럼 우리가 개발비가 1년에 300만 원씩 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총 내용 연수가 5년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300만 원씩 이 개발비 5년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개발비는 2021년도 초에 얼마에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1,500인 거죠. 300만 원씩 5년을 까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취득한 금액이 1,500만 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증명해볼게요. 보시면 날짜 좀 바꿔도 죄송합니다. 여기 자, 만약에 2021년 1월 초에 취득했었을 때 1,500만 원 이렇게 분기 끊었겠죠. 잔고 금액은 1,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남아있는 게 처음 취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말에 상각을 한번 했겠죠. 이게 300만 원 맞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각을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이니까 상각을 대변에 직접 땄었을 거란 말이에요. 개발비 이렇게. 그럼 개발비가 2021년 12월 31일 상각을 하고 난 뒤에 얼마가 남아요?
그죠? 1,500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깐단 말이에요. 무형자산을. 이거 1,200만 원 남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2022년 상각을 하기 전 남아있는 돈이 1,200만 원 맞네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한테 맡겨볼게요. 어디냐면 이게 우리 교재에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면 725페이지. 725. 자, 725페이지 맨 위에 4번입니다. 725페이지 맨 위에 4번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재가 아직 안 나와서 2021년도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자, 4번 좀 풀어주세요. 725페이지 맨 위에 거요.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해야지 생일은 아주 취업 잘 된단 말이에요. 해야지. 21년도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교재는 제가 3월 14일인가 나오네요. 당분간 우리 교재 21년도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 세법 할 때쯤 되면 2022년도로 교재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몇 년 나오나? 몇 년? 몇 년? 얼마 나와요? 얼마? 읽어보신 분들. 그죠. 손가락이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죠? 발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틀리면 너 선생님 쪽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그죠? 손가락이 좀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300이상 이렇게 얼마? 아니에요. 잘 해볼게요. 너무 얼마 나오냐면 200만 원 나와요. 200만 원. 왜 200만 원이냐면 그 여러분들 5년이라는 내용 연수 있죠. 두 번째 주래요. 요건 언제 정한 거예요? 5년이라는 내용 연수. 이거 2019년 1월 초에 취득했었을 때 정한 내용 연수예요. 맞죠? 근데 거기 첫 번째 줄에 결산 마감 전이 올해 연도 상각하기 전 무형자산 600만 원 남아있을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600만 원 5년 남아서 안 돼요. 왜냐면 600만 원은 상각하고 2019년도부터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5년은 2019년 취득할 때 내용 연수예요. 아셨죠? 그러면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이니까 5년이 남은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남은 기간 계산해 볼게요. 자, 2019년 1월 초에 취득했으면 2019년도 말에 상각을 한 번 했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일단 1년 지났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2020년도 말에 상각을 한 번 또 했을 겁니다. 되셨나요? 2년 지났죠? 그리고 2021년도 말에는 지금 결산 마감 전이니까 아직 상각을 안 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안 지났습니다. 올해 연도 말. 그죠? 그러면 2년 지났어요.
그럼 남은 기간은 전체 기간 5년에서 지나간 기간 2년 빼고 3년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 600만 원을 남은 내용 연수인 3년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00만 원 답이었는데 실제로 120만 원 엄청 있어요. 아시죠? 유형자산 조심하셔야 돼. 이게 다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은 직접 상각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는 직접 상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죠? 조심. 물론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거의 한 2년에 한 번쯤 나옵니다. 나오면 많이 틀리세요. 실제로 우리 세무 2급에서 그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게 원가 회계랑 여기 결산 쪽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결산 쪽 많이 틀리시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아주 이제 우리가 소득세 가면 여러분 잘 외우시니까 연말정산은 그렇게 많이 또 잘 안 틀려요. 부운전 소득세 있고. 괜찮으셨죠? 자,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여러분 좀 쉴게요. 왜 쉬어야 되냐면 우리 사채를 할 거거든요. 사채? 네, 사채를 할 건데 이제 세무 2급서부터는 사채를 다 물어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날. 그 다음에 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채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갚는 것까지 시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좀 머리를 식히셔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좀 쉴게요. 10분 쉬었다가요. 지금이 42분이니까 55분 있죠? 12시 55분 여러분 시계로 12시 55분에 2교시 할게요. 2교시 때는 진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2교시 너무 중요해요. 사채. 10분 쉬겠습니다.